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밋의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각화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되겠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기초 과정 이후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앱을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때 시각화는 앱의 핵심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트림릿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아주 기본적인 시각화 기능이 되겠고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는 이런 스트림릿의 기초 시각화 기능을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스트림릿의 시각 함수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라인 차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꺾은 선 그래프 유형의 차트를 만들 수 있고요. 시계열과 같이 추세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기에 적합한 시각화 함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리어 차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 차트라는 함수가 있어서 막대, 바 형태의 출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림밋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지도 위에 좌표점을 찍거나 하는 시각화 출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훑어본 스트림밋의 기본형 차트들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선호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매플롯립과 같은 시각화 전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각화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스트림릿의 파이플롯을 사용해서 파이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앱에서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롯 함수 안에는 피겨 객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스트림릿은 이 피겨 객체를 앱에 출력해주는 역할만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예시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시각화를 만들고요. 그래서 매플롯립에 피겨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피겨 객체 위에다가 막대 그래프를 출력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 함수를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출력해 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레이블, Y 레이블, 이 경우에는 Y 레이블을 이렇게 붙여봤고요. 이렇게 준비된 피겨 객체를 스트림릿의 파이플롯 함수를 통해서 앱에 출력하는 그러한 코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화 관련된 실습 진행해 볼까 하고요.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상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하나하나 다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매플롯립 라이브러리와 C1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 설치하겠습니다. pip install matplotlib 이렇게 matplotlib 라이브러리 설치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born도 pip install 이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그리고 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시각화 실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없으면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랜덤으로 데이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numpy가 제공하는 랜덤 모듈을 사용해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random rand n이라는 함수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30 곱하기 3, 30행 3열 이렇게 랜덤 데이터를 배열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고요. 이것을 myData라는 이름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myData를 바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칼럼 이름은 ABC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된 데이터 윗부분만 살짝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직 커맨드로 출력을 해보겠고요.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된 데이터 윗부분만 살짝 봅니다. A, B, C 3개 칼럼이 있고요.
상단 5개 행만 살짝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각화 출력을 해볼까 하는데요. 스트림릿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차트 유형들을 하나하나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 차트가 있죠. st.line 차트,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라인 차트가 되겠고요. 키워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라인 차트고요. 예, 자세히 보시면 개개 칼럼 A, B, C가 각각의 꺾은 선 그래프 시각화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st.area 차트 보겠습니다. 에리어 차트 똑같은 데이터로 에리어 차트 출력을 해보고요. 예, 그 아래로 가니까 위와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는 에리어 차트가 되겠습니다. 가끔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화 유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st.bar 차트 출력해 보겠습니다. 바 차트 똑같이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사용하고요. 예, 그랬더니 똑같은 데이터가 막대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트림릿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차트 유형들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플로립이나 시본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강력한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필요한 부분 삭제하겠고요. 예, 그래서 새롭게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로컬 폴더에 있는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를 read CSV로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읽어드린 데이터의 상단을 살짝 보겠습니다. df.head 해서 읽어드린 데이터 상단을 살짝 보겠고요. 저장을 해서 출력을 했더니 예, 그래서 데이터 아이리스는 붓꽃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데이터 관련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치형 칼럼이 있고요. 그리고 1개의 명목형 칼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형 칼럼의 이름은 specie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시각화를 하겠고요. 바 차트를 그려볼까 하는데요. 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species라는 명목형 칼럼을 가져다가 도수표를 만들겠습니다. 도수표를 만들어주는 함수는 value count라고 있죠. 예, 이렇게 도수표를 만들고 그 결과를 count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매플로립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피겨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plt는 matplotlib.pyplot 모듈이 되겠죠. matplotlib.pyplot 모듈에서 피겨를 가져다가 피겨 객체를 만들겠고요. 이때 피겨 사이즈, 픽 사이즈는 7:5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lt, pyplot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plt.bar 하시면 바 차트를 그릴 수 있죠? 이때 가로 레이블은 counts.index에서 가져오고요. counts.index 이렇게 이전에 만들어둔 counts는 시리즈가 되겠고요. 인덱스 속성을 가져다가 가로 방향의 레이블로 사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막대의 높이는 counts 시리즈의 값들 valu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 차트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세로축 레이블을 붙이겠습니다. plt.y 레이블 붙이고요. count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림릿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스트림릿으로 출력하려면 st.pyplot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피겨 객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fig1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완료했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니까 브라우저에 막대 그래프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축 레이블은 count 시리즈의 인덱스에서 가져왔고요. 세토사 versicolor version이니까 이것이 바로 species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유형별로 50개씩 카운트가 있어요. 높이가 똑같은 3개의 막대가 출력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객체 지향형 방법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매플로립을 사용하되 객체 지향형 시각화를 하자. 예,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피규어 객체를 만들겠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axis, 축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축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ax2라는 이름으로 figure2에다가 add axis 해서 축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인자로 리스트를 넣는데 이 경우에는 0,0,1, 2를 넣겠습니다. 이것이 left, bottom, width, 그리고 height의 의미고요. 왼쪽으로는 벽에 붙어 있고 아래로는 바닥에 붙어 있고 최대 너비와 최대 높이를 차지하는 엑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할 수 있는 그 에리어를 꽉 채우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엑시스, 축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엑시스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PLT 라이브러리가 PLT 모듈이 제공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제는 엑시스 객체가 제공하는 함수인 bar를 사용해서 시각화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전과 문법이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bar 함수의 문법은 이전과 같고요. 하지만 객체, 엑시스 객체에 따라오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컬러는 그린으로 하고요. 그리고 x2에, axis2에다가 y 레이블 붙이는데 이제는 더 이상 y 레이블이 아니라 set underscore y 레이블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타이틀도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이제는 set underscore title이 되겠습니다. 출력하기 위해서는 st.pyplot에다가 피겨 객체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하니까 이제는 아래에 막대 그림, 막대 그래프가 출력이 됐죠? 예, 그래서 객체 지향 시각화도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Seabo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Seaborn으로 기본적인 시각화를 하겠고요. Seaborn 출력을 하기 위해서도 Matplotlib으로 피겨 객체를 먼저 만들어 두고요. Fig3. 이제는 Seabo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C1 라이브러리는 SNS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ns.count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ountplot. 그리고 countplot의 인자로 데이터가 들어가야죠.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df. 그리고 인자 값은 다음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species. 그러니까 species의 값에 의해서 구별을 지어라. 그리고 색상 구분은 hue는 색상을 의미하고요. 색상 구분은 species로 하라. 예,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범례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 그리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st.pyplot 하고 fig3 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예, 출력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바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색상이 유형별로 구별이 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왜? hue equal species 인자값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범례 영어로 legend죠. 조금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조금 조정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lt.legend 하시고 로케이션은 lower right로 하겠습니다. lower right. 예, 그래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Seaborn 시각화 기초형이 되겠고요. Seaborn을 사용해서도 객체 위에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방식이 이전과는 다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subplo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figure와 axis, 객체를 동시에 만들겠습니다. 예, 그래서 plt.subplots 함수를 사용해서 figure 4와 axis 4, x4 객체를 동시에 만들었고요. 좋아요. 그러면 seaborn 함수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는데요.
이전과 차이점이라면 요 x4에다가 그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인자로 AX는 AX4라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파이 플롯에 피겨 4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x4에다가 seaborn 시각화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출력은 항상 스트림릿의 파이 플롯 함수를 사용하되 피겨 객체를 인자로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아래 똑같이 출력이 되네요. 좋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시각화 실습 파트 2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실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불러왔습니다. 스트림릿과 numpy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스트림릿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맵 시각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맵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는 랜덤으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점을 만들게요. 기준점을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겠고요. 기준점은 위도, latitude, 영어로 latitude가 위도죠. 위도 키로 기본이 되는 37.56668도, 그리고 경도는 영어로 longitude죠. 그래서 lon이라는 키로 경도를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126.9784. 이것을 myData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두고요. 그래서 이 좌표점은 서울시청 위도 경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랜덤으로 100개 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for 루프를 돌리고요. for underscore in range 100 이렇게 100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도에다가 랜덤으로 생성된 값을 넣을까 하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은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myData let이라는 키값을 사용해서 첫 번째 값, 이 값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값이고요. 그리고 랜덤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np.random rand 하고요. 이것을 50으로 나누어서 스케일링 하겠습니다. 50.0. 네,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위도 만들어 봤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경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도 값을 기준으로 100개 좌표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맵을 출력해 볼게요. 맵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st.ma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데이터는 준비해 둔 딕셔너리 데이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myData 넣고요. 그리고 줌은 10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출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해 봤더니 맵 위에 이렇게 좌표점이 101개 찍힙니다. 첫 번째 것 더하기 100개 랜덤 좌표 추가했죠? 예, 그렇게 101개의 랜덤 좌표가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찍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버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버튼, st.버튼 추가하고요. 이것은 리셋 버튼이 되겠습니다. 리셋 버튼 클릭하면은 새로 고침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앱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실행이 됩니다. 예, 클릭할 때마다 랜덤으로 좌표점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